이 부분이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휴대폰만 놓으면 신품 바꾸는 분 있죠. 벌써 제 친구는 신품을 샀다는 둥. 그러면 그래도 똑같아요. 저는 휴대폰 사면 한 10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나? 자, 100만 원 공급했다 할게요. 자, 세금 계산 끊었습니다. 발급했습니다. 그러면 A 대리점은요, 이 대가로 현금을 뭡니까?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삼성전자 입장이에요. 우리는 얘의 입장이에요. 얘 입장에서 그럼 현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100만 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상태죠. 그런데 우리 휴대폰 대리점은 어떻게 매출 구조가 되어 있냐면 보조금을 받아요. 이통사도 받고 제조사도 받아요. 그럼 삼성전자로부터도 이걸 하나 팔면 뭡니까? 그죠? 이 보조금을 받는 거고, 그게 바로 장려금이에요. 얘 입장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에서도 뭡니까? 장려금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있죠. 그 회사, 어떤 대리점마다 정해진 가격을 우리가 휴대폰 계약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장려금이 20만 원이 예상이 되어가지고 20만 원을 뭡니까? 지급했다 할게요. 이 장려금이 뭡니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휴대폰 자에게 지급하는 뭡니까? 장려금이나 유사한 금액이잖아요, 지금 내 입장. 그러면 결국은 이 장려금은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래에서 삼성전자의 순현금은 얼마입니까? 실제 현금은 이 거래 80만 원이 뭡니까? 현금을, 그죠? 결국은 받으면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부가치세법에서는 원래 세금계산서 끊었던 있죠. 이 100만 원을 과표를 할 거냐, 아니면 현금으로 받았다라면 받은 대가를 과표를 한다는 대권식에 따라 80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할 거냐. 여기에서의 판단의 개념이에요. 판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들은 원래 과세표준 100만 원에서 이 금액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제하지 말래요. 공제하지 말라는 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100만 원을 그때 냅두라 이거죠. 즉 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원과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은 수정세금계산서 끊을까요? 세금계산서 안 끊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 끊지 않는다 이거죠. 왜? 수정을 한다는 말은 원과표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 안 끊으니까 실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장려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막 끊어내는 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개념이에요. 자, 하자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거래에 있을 때 내가 나중에 돌려줄게. 너 하자 있으면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100만 원 받아가지고 20만 원을 뭡니까? 보증금을 얘한테 준 거예요. 보증금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그죠? 보증금을 준 거는요. 내가 100만 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액이죠. 나중에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뭡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과세표준에서 뭡니까? 공제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공제하지 않는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외우세요. 대장하자 이렇게 외우세요. 대장하자는 뭡니까? 대손금, 장려금,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 그죠? 원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그대로 냅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 과세표 차감되지 않는 요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현이 어떻습니까? 우리 조문의 표현 자체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있죠. 두고 이제까지 많이 나타났던, 울고 먹었던, 그죠? 가장 많이 이런 시험에 출제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요거를 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보겠습니다. 일단 포함하는 거 2개부터 할까요? 2개 하는 거. 여기 이제 가장 1순위가 되겠습니다. 할부 판매의 경우에 이전 상당이에요. 요거 첫 번째 되겠습니다. 한 2개만 알면 좋겠습니다. 한 2개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2개만 알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할부 판매에서 나타나는 이자 상당액을 얘기합니다.
과세 표준에서 그죠? 뭐 포함되지 않는 거.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 두 개인데요. 그 두 개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이자 할부 판매예요. 이자 상당액. 이자 상당액. 요거랑 두 번째가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료 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수수료 등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이 뭔지 보죠. 길어갑니다. 갑자기 있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휴대폰인데 이렇게 12개월 할부가가 100만 원입니다. 근데 현금가가 딱 있습니다. 현금가 8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면 80인데 지금 12개월로 하면 100, 그죠? 120이다. 100만 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차이 나는 20의 정체는 뭘까요? 당연히 있죠. 이익을 자기의 신용을 공유한 거죠. 당연히 있죠. 외상을 뭡니까? 기간을 늘려준 거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되는 거예요. 이 차액이 뭡니까? 이 차액이 이자 상당액 이자로 보는 거예요. 20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과세 표준의 대원칙은 뭡니까? 현금으로 받았더라면 그죠? 받은 대가를 그죠? 시가를 뭘로 볼 거냐 이거잖아요. 시가라면 얘로 볼 거냐 얘로 볼 거냐 이거죠. 얘의 시가는 80이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럼 20만 원은 뭡니까? 판매된 게 아니라 이자는 거예요. 이 말은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80에 대해서만 있죠. 부가치 창출이라고 봐서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매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적용이 할 수 있습니까? 할부로 끊었을 때 도대체 어디가 이자 요소고 어디가 그죠? 우리가 재화 용역의 공급인지 알 수 있다 없다? 도대체 이거를 어떤 기준의 금액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자도 뭡니까? 이거 원칙이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 있죠. 이 시가죠. 그죠? 무시하고 뭡니까? 이 20만 원도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서 끊고 그죠? 여기에 10%를 매길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할부 판매 등의 뭡니까? 이자 상당의 끝도 뭡니까? 과표에 포함해서 10%를 때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새기면 좋겠죠. 그죠?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도. 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있죠. 수수료 등 포장비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받는 대가 속에 다른 사람의 용역 등이 있더라도 뭡니까? 그자가 창출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끊을 때는 뭡니까? 내가 토탈해서 있죠. 용역을 제공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행사 갑니다. 제주도 여행 패키지 쭈루룩 어디 코스 10군데 코스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그 여행 상품을 구입하면은 110만 원 결제해야 된다. 그죠? 가보면 어떤 줄 알아요? 그게 뭐 돌고래 쇼 뭐 뚜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돌고래 쇼 하면 누가 티켓을 끊어준 줄 알아요? 그 가이드들이 전부 다 끊어가지고 다 인수해서 뭡니까? 용역과 제공하면서 그거 뭡니까?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여행사 입장에서 받은 대가 범위 내에서 넘이 뭡니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금액도 내가 그죠? 제공한 걸로 봐서 대가 범위 안에 그거의 10%를 끊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품을 보면 같은 코스인데 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면 그죠? 돌고래 쇼를 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내려놓고 방목을 합니다. 자, 흩어지시고 알아서 들어가시고 2시간 후에 봅니다. 자기가 대가 안에 그 용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거는 50만 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대가 안에 그런 것들이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다라면요. 내가 받는 대가 범위 내에 다른 운송료 등이 있더라도 그것도 뭡니까? 그 받는 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뭡니까? 10%를 때린다는 겁니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5가지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부분이 첫 번째가 바로 매출 할인. 매출 할인 등 매출 환입 및 떼놀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뭡니까? 과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합니까? 당연히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원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발행한 거에 대해서 그 금액 중에서 일부는요, 그 과표에, 원과표에서 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법률적인 행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정세금 계산서 끊어낸다 이거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반품세금 계산서. 아니, 세금 끊고 반품 들어오면 끊어주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잖아요. 그죠? 완입된 거. 과표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끊어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도착 전 밀실조합.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착 전이 중요해요. 도착 전. 도착 전이 중요하더라고요. 도착 후라면 안 돼요. 도착하기도 전에 멸시되었다면 이거는 뭡니까? 아예 뭡니까?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표를 막 세금 끊어놨는데 뭐 도착을 이렇게 물건을 보냈는데 갑자기 뭡니까? 도착하기 전에 뭐가 없어지면요. 그건 아예 뭡니까? 세금을 끊을 때 끊어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착한 후라면 어떻게 됩니까? 후라면 공급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기속에 따라 이제 반품 잡을 건지 그 이후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착 전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재화 또는 뭡니까? 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여가 없는 국고보조금이랄지 이런 거, 연체이자 이런 거. 여러분들 국고보조금 같은 거랄지 연체이자는 내가 받는 대가가, 내가 지금 받은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돈을 받은 거죠. 하지만 내가 창출한 부가치입니까? 국고보조금 받은 게, 국가로부터 받은 게 내가 창출한 부가치가 아니고, 연체이자는 뭡니까? 내가 물건값을 받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거죠.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얘가 늦게 냈다. 그럼 105만 원을 냈다. 5만 원의 정체는요. 계약에 위반했다는 손해배상금이죠. 손해배상금이 재화 용역에 공급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연체이자하고 여기 우리 국고보조금하고 연체이자는요.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내가 돈 받은 금액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은 내가 창출한 재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니까 마땅히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여기인가? 여기 요 얘기가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반환조건부 용기대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용기대금을 뭡니까? 용기라는 거는 이동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금액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자, 여기에 서울 우유로 할게요. 서울 뭐 초코우유? 딸기나 초코우유. 왜냐면 과세 물품이 가공식품이 돼야 되니까. 우유는 400원이고 용기는요 1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토탈 여기 우유는 400원이고 용기는 100원이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반환조건부예요. 용기의 반환조건부. 그러면 용기라는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걔가 우리 회사가 지금 용기를 포함해서 판 게 아니잖아요. 이동해서 붓고 뭡니까? 그 용기는 다시 반환할 거니까 내가 공급한 거는요. 우유를 공급한 거지. 그죠? 과세 초코 우유를 공급한 거, 용기를 공급한 거 아니죠? 500원을 끊지 말고 얼마를 끊으라고요? 400원을 끊어라. 그죠? 그러니까 반환조건부에 용기 대금은 포함시키지 말라라고. 그죠? 그 다음에 봉사료 수익 금액인가? 여기 마지막에 있네요. 여기 바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구분기 제한. 봉사료 수익 금액. 자, 우리 여러 가지 봉사료가 발생되는 업종에 대해서는요, 봉사료라는 거는 면세예요, 일정하게. 아까 전에 일정 용역 면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대가에 포함시키면 그 금액의 10%를 때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노래방이랄지 머리 깎으러 가면 봉사료 밑에 여러분들 카드 같은 거 끊으면 잘 보세요.
밑에 토탈 금액 머리를 깎고 갔는데 내가 2만 원 줬어요. 근데 보면 VT는요. 15,000원에 뭡니까? 1,500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럼 16,500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500원은요. 밑에 보면 봉사료 수익금액 구분 기재해야 됩니다. 내가 준 거는 그죠? 18,000원에 대해 바트가 아니고 뭔가 15,000원에 바트 이렇게 하고 봉사료를 뺀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걸 받아 먹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끊을 때 구분 기재해야 돼요. 봉사료는 별도로 구분 기재한다라면 그만큼은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 여러분들은 굉장히 뭔가 잘 출제되는 있죠.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꼭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의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